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지혜님이니까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제가 하고 네. 여자친구 역할을 이제 지혜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맞습니다. 지혜님 연기는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 연기한 적은 없죠. 그럼 여기 여자친구 역할의 상황극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네. 지혜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 욱해서 이 여자친구에게 빙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큐. 왜 연락이 안 됐어? 그냥 연락하기 싫었어. 너 지난번에도 연락 안 됐잖아. 뭐 그것도 그냥. 이 정도로 할게. 우리가 친한 사이여서. 이거 더 연기하다가는 제가 더 웃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연 자체가 진짜 여자친구가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연을 소개하겠지만 아마 지금 여자친구가 이런 성향을 가진 걸 지혜님이 잘 연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님이 라디오 방송 해보셨으니까 네. 오늘 사연 소개는 지혜님이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한번 읽어주세요.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이고요. 익명으로 사연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리고요. 만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고민이 큰 게 있다는 거죠. 고민이 아주 큰가 봐요. 여자친구가 싸운 후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 잠수 탔을 때는 오히려 제가 걱정을 했어요.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한테만 많이 화가 났구나 싶었어요. 이게 처음 잠수를 겪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연락이 안 되지? 처음에는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쵸.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나한테 말 못하는 상황이 생겼나. 근데 인스타에 게시물이 올라온 걸 보면서 그 걱정했던 마음들이 다 그쵸. 사라지는 이런 걸 사라지고. 지금 사연자님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풀리긴 했는데요.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잠수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고 또 싸우게 되면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싸운다고 해도 30분 정도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지만 여자친구가 말을 심하게 한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돼요. 통화로 이야기하다가 싸우게 되면 여자친구가 전화를 끊고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싸웠어도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 출근할 때는 카톡을 남겨두는데 답장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봤었을 때 네. 우리가 사연자님이 조금은 더 마음이 열어요. 왜냐하면 잠수 타는 걸 경험하고 났을 때 걱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면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출근할 때 톡을 보내는 사람. 원래 잠수 타면 상대도 그냥 연락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쵸. 서로가 그냥 연락 안 하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누가 한번 질 것 같은 이럴 때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착한 분이네요. 착한 분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네, 화해하고 나서 연락이 왜 안 되냐고 물어도 여자친구의 답은 그냥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바로 해결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여자친구는 그런 상황을 회피해요. 이 패턴이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잠수를 탔던 건 일주일 전인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번 더 잠수를 타면 헤어져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4일 정도 연락이 안 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안 받아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이번에는 왜 연락이 안 됐는지 묻지도 않았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나도 그냥 잠수 타버릴까?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싸우면 잠수 타는 여자친구를 이해해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친한 친구가 해탈했다고 하네요. 친구가 정확하게 맞네요. 진짜. 싸운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익명이어서 사연자님으로 호칭을 부를 텐데 네. 많이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글만 봤었을 때 뭐 당연히 사연자님의 여자친구 입장도 있겠지만 이 입장에서 우리가 중간자 입장보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 입장을 더 보자면 많이 참고 계셨고 헤어질 타이밍이 한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받아줌으로써 나는 이제 그 해탈을 했다는 뭔가 그럼 이런 게 있잖아. 잠수를 타면 기다려야 될까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을까 이 두 가지가 원래 생각이 양분이 되잖아요. 네. 지혜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을 가정한다면. 상황을 가정한다면. 네, 연인인데 연인이 갑자기 잠수를 탔어. 네. 나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3일이나요? 저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잠수를 타는 사람이면 6시간 또 안 넘길 것 같은데 하루가 아니라 저는 바로 가야 돼요. 이 방송이니까 그냥 하루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8시간이 그 맥시멈일 것 같아요. 6시간도 안 갈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6시간 또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싸운 후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개 있었고 사연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수를 타는 거는 내가 계속 무언가를 고민해야 돼. 근데 그 상대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 다행인데 아무렇지 않게 인스타를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놀고 있고 내 연락만 안 받고 있어. 그거는 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가장 나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빠요. 한 사람은 마음이 지쳐서 혹시 뭔가 내가 말을 잘못했었을까 또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자책할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수라는 기준을 조금 뭐 딱 정리할 수 없지만 몇 시간 하면 잠수 아니면 이런 행동이면 잠수다라고 딱 할 수 있을까요? 뭐 대중적인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30대로 기준으로 하죠. 20대는 또 다를 수도 있고 30대면 어느 정도 이제 포옹하는 마음이 생기긴 해요. 그렇죠. 마음이 조금은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들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20대 때보다는 좀 넉넉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만약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연락이 안 돼. 이거면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도가 너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30대가 되면 이게 왜 연락 안 하는지를 내가 눈을 감고도 이제 알아. 20대 때는 여자친구가 아니면 연인이 물어봐도 그 이유를 모르거든요. 근데 아니 뭐 남자들마다 다 다르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감을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잠수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일 끝날 때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 맞아요. 엄청나게 바쁠 수 출근해서 있으니까. 일을 하거나 뭔가 바쁜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까지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이건 잠수가 맞을 것 같다. 아침에 싸우고 나거나 아니면 그 전날 싸웠었을 때. 맞아요. 근데 뭐 야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밤 10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아량을 펼쳐주는군요. 야근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밤 9시에서 10시 이 사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이거면 진짜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 모드로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사연자님 경우는 해피형, 여자친구분 해피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뭔가 그쵸.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화해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진짜 지금 사연자님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싸우고 나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미안한 감정 아니면 내가 다음에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싸운다는 거는 내 감정을 한번 맥시멈치로 올려서 화도 낼 수도 있고 서로가 못한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우고 나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웃고 다니거나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거나 그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상대의 연락을 안 받거나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그냥 방송이니까 아픈 사람으로 봐줘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더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연애할 때라든지 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떤 트러블이라는 게 생기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죠. 근데 이 대화 방식은 정말 다른 거고. 그럼 불같이 싸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회피보다는 그게 불같이 더 나아요?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같이 싸우면서 이제 뭐 욕이 나가거나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뭐 얘기하고.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서 상대를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싸우는 거는 사실 내 앞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낫지 회피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 감이 안 잡히니까 자꾸 내가 오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연 안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에 보자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잠수를 타고 나서 여기서 그럼 사연자님이 어떤 행동을 했어야 그래도 조금은 지금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나아졌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자님 여자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몇 시간 뭐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오빠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보죠. 조금. 왜냐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 연애하다가 잠수를 타는 커플도 있을 거고. 네. 대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사연자는 여기 감정을 조금 적어놨어요. 안 받아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사연자분은 이 여자친구를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큰 것 좋아하는 같아요. 마음이 크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는 쉽게 못 끊어낼 것 같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을 하자면 사연자님 여자친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알고 내 이용하는 남자친구가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이 여기서 뭐 항상 하던 대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잠수 타고 와도 뭔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그쵸, 뭔가 패턴으로 보면. 행동이. 근데 이러면 사연자분의 그 마음은 진짜 시들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시들어질 테고 약간 마음이 말라가는 느낌? 지금 1년 반 정도 만났잖아요.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거의 감정이 없을 거예요. 사연자님 감정을 추스를 시간 없이 나는 여자친구 감정만 보고 있었던 거고 이게 어느 순간 후폭풍으로 올 테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잠수를 타면 내가 화가 난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감정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었을 때 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여자친구한테서는 어떠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이분이 되게 계속 답답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시긴 했었는데 조금 순한 맛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성격이 조금은 순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매운맛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진짜 집에 안 보내주거나 일단 한 번은 그러니까 뭐 싸우다가 가려고 그러면 일단 자꾸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떠난 거라면 그냥 이제 무시하면 돼요. 예를 들면 잠수 탔는데 나 이제 이 사람이랑 못 만날 것 같아. 그럼 정리하시면 되는데 난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잠수를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마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매운맛이 되는 건데 이 매운맛은 사람들마다 뭐 다르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방식은 순한 맛이 맞다. 근데 이분 성향상 매운맛은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한 게 이 잠수에 안 좋은 거라는 거.
네.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요. 너무 착해서 그냥 이용만 당할 것 같고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기겠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연애가 나의 감정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질 테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상처로 너무 깊게 파여서 다음 사랑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음. 근데 또 여기 하나 나온 게 전화를 하다가도 끊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싸우고 하는 거랑 전화하다가 갑자기 근데 1년 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싸우지? 샤우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화하다가 끊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 화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뭔가 약간 털컹 덜컹. 그래서 제가 사연자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는 감정 말고 이해해주는 감정 말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전화하다가 끊고 잠수를 탔어.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건지 힘든 건지. 힘든 거라면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고 참는 거라면 우리가 연애하다가는 뭐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참는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그쵸. 이해해 줄 수 있는데 3일 동안 잠수를 타는 내가 지쳐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을 해도 친구가 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잠수 탔어. 이런 말을 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면 저는 이 연애가 좋지 않은 연애다. 저는 건강하지 않은 연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여자친구가 진짜 1%의 확률로 변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사실... 지금 사연자님만 이렇게 변화하라 그랬는데 네. 이 1%의 희망과 기대로 여자친구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게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분이 순한 맛으로라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회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자친구가 변화가 없다면 저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하긴 쉽지 않을 거다. 변하긴 쉽지 않고 뭐 어차피 네가 받아주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악용이죠.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만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작은 희망도 이제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놓으시는 게 적절한 우리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본인의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제3자가 봐도 이 정도 기준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중립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자친구가 그래도 나름의 잠수를 탄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조금은 이 잠수의 미안함과 아니면 잠수의 그 잘못된 거를 남자친구한테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거나 인스타를 올리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신경 안 쓰는 거라면 지금 여자친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론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성향과 습관 같은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한테 더 많이 잠수를 탔겠지만 잘 보면 가족이랑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아니면 친한 친구랑 트러블이 있을 때도 이런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다행히도 회사에서는 잠수를 못 하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잠수 타면 잘리는데. 잘리니까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이님이 그래도 동생이라 생각하고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20대 후반이시니까 사연자님이. 사연자님, 그냥 저는 사연자님의 입장만 듣긴 했지만 사연자님이 진짜 좋은 분 같거든요. 참아주는 것도 그렇고 마음을 주는 것도 그렇고 좀 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보다 좀 더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나는 이분이 정말 건강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기회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한쪽만 힘들면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나를 위해서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제이님의 의견에 한 표 올리겠습니다. 사연자님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결정을 하셔도
그 결정은 사연자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더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사연자님이 행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